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취득세 볼 차례인데요. 문제집 38페이지입니다. 문제집 38페이지 취득세. 자, 보시면 우리 취득세는 여러분 시험 문제가 취득세는 선언 문제가 출제가 되죠. 최근에 여러분 취득세가 자 31회 시험 때는 한 문제 반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자 정답이 등록면에 쓰여 있었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됐죠. 한 문제 반이 출제됐는데 한 세 문제 정도 여러분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세 문제 내외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취득세에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어 왔고 또 공부하는 출제 예상되는 테마들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되는지 또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는 게 뭔지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취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취득의 개념과 유형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또 이런 것들은 뭐 묶어서 종합문제 속에서 이렇게 지문 한 줄씩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지 납세 의무자예요. 이 납세 의무자는 여러분 시험에 올해 출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취득의 시기요. 취득 시기도 또 2, 3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취득 시기 또 역시 또 주의해서 또 올해 또 보셔야 되고요. 취득세 작년에는 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는 뭐 이런 정도였는데 어떻든 간에 취득 시기도 또 틈틈이 독립문제로 또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래서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이 되고 또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는지 자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인지요. 요거 산출세 구하는 거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요거는 뭐 시험에 세율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데 최근 같으면 뭐 29회 시험, 31회 시험만 안 나오고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에 대한 것도 작년에는 뭐 종합문제 속에 지문 한 줄 나왔지만 독립화문제로도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또 납세 절차,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그 관련한 얘기,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또 비과세하는지 이런 것들. 납세 절차 같은 것은 뭐 시험에 종합문제 속에서 단골로 나오고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오고요. 최근에 비과세는 종합문제 속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가 취득세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여러분요 먼저 38페이지 1번 문제는 가볍게 취득세 특징에 관한 것은 뭐 독립하게 특징을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보시면 3번 지문 봅니다. 취득세는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규정이 적용된다는데 비누브랜드 아니죠.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세목별 세율 구조 비례세율 자, 둘 다 비례세율입니다.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비누. 자, 그래서 비례세율, 누진세율이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비누 이렇게 읽어가셔야죠. 그래서 3번 여러분 비례세율 구조만 되어 있고 누진세율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봅니다. 39페이지 2번 문제 보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 특징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허용이 되면 O 아니면 X를 그러니까 적용이 되면 O 아니면 X를 외치면서 봅니다. 실질과세 원칙. 오죠 여러분들? 자 실질과세 원칙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실질주의 과세입니다.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되고 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세요. X 여러분들 보통세입니다. 취득세는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목적세는 어떤 것들이에요? 교교, 농, 찌 얘네들만 목적세지. 자 보통세고요. 그 다음에 응능과세 이런 것들은 뭐 학자들이 묻는 건 아니에요. 조세부담 능력에 의해서 부과한다는 건데 우리 5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해 네가 그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부과하는 세금 응능과세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유통과세. 자 취득한다 소유권 오죠. 이렇게 왔다 갔다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맞습니다. 5. 신고납부요. 자 취득세는 원칙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세금이죠. 네, 맞고. 비읍번 중과산세.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계 80% 중과산세 적용되죠. 자 그래서 5 맞고요. 표준세율.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지방세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지자체장이
이 표준세율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죠.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시효번 5 표준세율 적용되고 행위세요.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죠. 자, 그래서 5 응익과세. 이 응익과세는 그 응하랑이고 이건 수익성입니다. 그 재산에 대해서 그 수익성에 응해서 부과하는 건데 재산세가 흔히 응익과세라고 합니다. 그 재산을 보유할 때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 이건 지읒번 아닙니다. 이건 응익과세는 재산세에서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비리세율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소액징수면제. 이거는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의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거예요. 소액징수면제,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또 지방 소득세가 소액징수면제입니다. 자, 그래서 소액징수면제, 고의소 장당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지방 소득세가 소액징수면제입니다. 취득세는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되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세가 되는데 취득세 과세 주체는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T입번도 아니고, 그래서 특징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그랬는데, 틀린 거 목적세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응익과세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소액징수면제 아니고요, 시군구세 아닙니다. 그래서 4개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2번의 정답입니다. 3번 문제 보시면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도 편하게 역시 보시면 되는데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 취득세 취득이란 사실상 취득용과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 취득용으로 나눠져요. 또 여러분 취득세는 원시 취득했던 승계 취득했던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하죠. 자, 그래서 취득세는 여러분요. 보시면 취득세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취득세 취득은 취득유형을 보시면 취득세 취득유형을 보시면 취득유형은 사실상 취득유형과 사실상 취득유형과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 취득유형으로 나눠지죠. 자, 그랬을 때 또 사실상 취득유형은 전소유자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눠지고 승계 취득은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서 유상 취득과 무상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랬을 때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부과가 됩니다. 취득 원인 불문하고 과세가 되죠. 불문하고 과세가 된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요.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냐? 다만 차, 기, 항, 선. 자, 그래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있어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얘네들은 원시 취득은 과세해야 하나요? 여러분들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얘네들은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딱 원시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가격에 반영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킨 걸 떠올리셔야죠.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를 합니다.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원래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한 일치의 취득을 말하는데 다만 차기항선의 경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승계 취득만 과세한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 취득의 경우가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요거 어떤 것들인지 또 우리가 보면서 볼 건데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죠?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요.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거 아니고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됐다 그러면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했다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취득했다고 가액의 증가를 취했다고 간주하죠.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되면 소유자 변동 없잖아요. 밭이었을 때도 값, 대로 지목 변경돼도 소유자 값. 근데 지목 변경으로 그 가치가 증가했을 때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간주하죠. 그 다음에 차량, 기계장비, 선박이요. 항공기는 아니에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종류 변경이라는 게 엔진을 교체한다거나 자동차 같으면 엔진 교체, 원동기 장치요. 엔진을 교체한다거나
자, 그러면 엔진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은 없죠? 자, 그렇지만 엔진이 교체됨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증가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합니다. 뭐 선박 같으면 선박의 재질을 변경한다거나 승선 인원 변경한다거나 많이 탈 수 있도록 배의 구조를 바꾼다거나 등등 이런 것들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역시. 그 다음에 또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 등을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역시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과점주주란 자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합니다.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했을 때 과점주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과점주주 그러면 전체에서 지분율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자의 주식을 합쳤을 때 몇 프로예요? 몇 프로?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되는 취득의 유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취득세, 취득이란 사실상 취득 및 의제 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 2번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의 제조 조립 및 건조한 선박의 원시 취득, 차, 기, 항, 선여 원시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얘네들은 승계 취득만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차기항선의 경우 자 원시 취득이요.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만들었을 때 취득세 딱 부과하면 가격에 반영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겠죠. 소비자들에게. 그럼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 판매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취득세를 또 내게 되니까 이중과세 문제 생기고 수출 경쟁력 떨어지니까 차기항선은 승계 취득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물세적 성격을 지녔죠. 그래서 납세무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 물건만 보고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그리고 보통세, 사용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취득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간주 취득으로 본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게 포인트죠. 실질과세원칙상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맞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넘어가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여기 자, 이 문제 보시면요. 1번 지문이요 또 반복이 되고요. 2번 지문 여러분이요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취득세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고요. 3번 봅니다. 비상장법인 설립 시 과점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데 여러분 이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도 과점주주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비상장법인이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고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가 되면 막 지멋대로 하죠. 우리 법인의 부동산 사자 팔자 막 지멋대로 하니까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부과됩니다. 자, 근데 법인 설립 시요. 처음부터 제가 비상장법인을 이번에 설립할 건데 제가 설립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사실 뿐 했는데 손 안 들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법인 설립 시부터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시키면 비상장법인 설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법인 설립 시, 비상장법인 설립 시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비상장법인 설립 시 과점유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랬는데 없습니다. 없다. 3번 정답이고요. 4번 상속에 의한 무허건축물 취득하는 경우 취득에 대해서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고요.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도 과세가 되고 또 실질과세원칙상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부동산 등의 유상 승계 취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의 무상 취득도 과세가 된다. 유상, 무상 불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답 꼭 기억하시고요. 비상장법인 설립 시는 납세 의무 없다는 거.
5번 문제는 여러분 취득세 역시 과세상에 관한 건데 이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취득세는요. 취득세는 여러분 잠깐 봅니다. 취득세 취득이 뭐냐 그러면 취득세 취득은 여러분 봅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취득세 취득은 한마디로 뭐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자, 그죠?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세 취득이 뭐냐 그러면 취득세 취득은 한마디로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실질과세원칙상 사실상만 취득만 하면 되는 거지.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고요.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다. 자, 그래서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닙니다. 사실상 취득해야죠. 그 대표적인 예 형식적 취득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자,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요. 믿고 맡은 것뿐이죠.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죠. 형식적 취득이요.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왔다 갔다 한 거지. 수탁자가 시원찮아서 수탁자를 변경함으로 인한 신수탁자의 취득이요. 새로운 수탁자의 취득도 얘도 믿고 맡았다가 돌려줘야 되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왜 제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 이렇게 강조하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른 것과 비교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또 명의신탁,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는 그 명의신탁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입니다. 종중에서 개인으로 명의신탁할 때 과세고 개인에서 종중으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그 종중의 취득도 과세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명의신탁 과세입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세는 소유권을 취득해야죠.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여러분 소유권 이외 권리요. 소유권 이외 권리. 우리가 소유권 이외 권리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 소유권 이해 권리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데요. 소유권 이해 권리. 그 대표적인 예요. 우리가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부동산 임차권이요. 여러분들이 상가 임차 얻을 때 취득세 안 내잖아요. 또 전세권, 집 전세 얻을 때 취득세 안 내죠. 지상권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그래서 나중에 양도소득세 대상은 되지만 취득세 대상은 아니죠. 또 뭐 여기에 뭐 저당권, 지역권 다 포함입니다. 이런 소유권의 권리들. 또 아파트 당첨권이라든가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분양권 같은 것은 우리가 주택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 또 주택 분양권 같은 것은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거 취득할 때 취득세 안 내요. 다만 여러분 나중에 취득세 세율 적용 시에 중과세 할 때 그때 이제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는 거지.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얘네들을 취득할 때 취득세 안 냅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조합원 입주권이요. 제가 쓴 게 조합원인데 조합원 입주권을 제가 프리미엄 주고 샀는데 그때 취득세 냈는데요. 그때 낸 것은 그 토지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됐던 거지 조합원 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이요. 자, 이런 소유권 이해 권리들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슬쩍 이런 거 집어넣고 속입니다.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요. 40페이지 5번 문제 보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규정에 있어 취득세가 과세될 수 없는 것은 그런데 1번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다 유상승계 취득으로서 취득세 부과되고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도 과세가 되고요. 경매, 공매 등으로 부동산 취득했을 때도 당연히 취득세 부과됩니다. 유상취득으로서 유상승계 취득으로서. 4번이요.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역시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5번 매매 교환 등으로 지상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자, 이런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 것들,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뭐 이런 것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5번 정답이요.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6번 문제는 뭐 여러분이 한번 또 역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딜 가시냐면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도 반복되는 거예요. 자, 쭉 보시면 아파트 분양권 같은 거 이런 거 취득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상권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건축물의 승강기 설치 공사를 하여서 건축물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건축물의 취득세 대상 그러면 건축물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의 승강기 설치 공사를 해서 건축물 가액이 증가했다. 자, 건축물 개수로 역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취득했다 간주합니다. 자, 그래서 3번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특허권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저작권, 특허권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특히 특허권 같은 거 이런 것들, 자,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타인의 제조용 기계 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그런데, 자, 우리가 타인의 제조용 기계 장비를 취득했다. 차, 기, 항, 선, 차량, 기계 장비 같은 거 조립 제작한다거나 이런 것들 원시 취득할 때 취득세에 부과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건축물에 부착 설치될 때 취득세 대상이 되고요. 자, 건축물 하여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취득세 대상이 된다. 42페이지에 여러분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8번 문제는 최근의 기출 문제인데 잘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1번이요. 주택법 중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자,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여러분. 근데 요거 나오면 항상 여러분이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대수선 포함인지 제외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대수선 제외하고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순액이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순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이거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과세입니다.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인데 9억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수선 제외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1번 비과세고, 그래서 부과되지 않는 경우 1번 정답이네요. 2번 보니까 형제 간의 부동산을 상호로 교환했다. 자, 교환,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계 전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는 유상, 무상 불문합니다. 4번 파산 선고로 인해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법원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대가 입증이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도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 취득했다.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냐?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조합,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 그래서 납세의무자에서 또 나옵니다.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합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1번 정답입니다. 9번 문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 취득세 우리 과세 대상입니다. 우리 취득세 대상은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취득세 대상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이요. 네. 법에 열거가 되어 있죠. 과세 대상 열거가 되어 있는데 7080 세대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대상을 공부했습니다. 이 사람 어린 시절의 고향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가 고향이었죠. 어린 시절에 마도로스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꿈은 꿈으로 끝나고 서울에서 중견기업에서 직장생활하다가 어느 날 삶의 회의를 껴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과정을 3인칭 전적 관점에 쭉 따라가봤죠. 그랬더니 서울에서 뭐 팔았어요?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요? 항공기를 타고 김해공항 간 다음에 여기서 또 차량을 타고 포항 영일만 도착해서 맨날 바다 보고 소개를 했죠. 그리운 바다 성산포 이생진 시내 시도 소개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부인이 야 인간아 일지 마라 그래가지고 어부가 일지 마라 그래가지고 어부가 되기로 결심했죠. 어부. 자, 그래서 선박 취득해서 어권 취득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너무 위험하고 힘들다 그래서 다른 거 없을까? 양식업권 취득해서 양식업도 했죠. 아유, 근데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제2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다른 거 없을까 그래서 여행을 떠났죠. 강원도 정선에요. 강원도 정선에. 강원랜드가 있었죠. 네, 그래서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 가서 여기서 카지노 하면서 아이템을 떠올려 봅니다. 그랬더니 자, 여기 온 사람들 그 사북권 태백의 판강촌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아이템 떠올랐죠. 여기 온 사람들 골프도 치고 콘도 숙박도 하고 종합체육시설 운동도 하고 폼나게 승마도 하고 요트 탈 수 있는 회원권을 분양하는 복합 리조트 사건설하기 위해서요. 폐강사들이었죠, 여러분들. 네, 땅을 싸게 사기 위해서 폐강사들인데 광업권 취득해서 임목법에 의한 임목을 뭐로요?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하려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취득세 예상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권리 중에서는 어업권, 양식업권, 광업권 이런 것들, 회원권 이런 것들 대상이고 임목, 기계 장비 이런 것들, 선박이나 차량, 항공기 이런 것들 눈여겨보시고요. 토지 건축물, 자 지적법상의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고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그래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이런 것들도 자 부착 설치될 때 건축물에 그럴 때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는 시설물에는 레저 시설, 급수배수, 도관시설 같은 시설물들 쫙 기본세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거 시설물에는 우리가 골프 연습장 같은 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것들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여러분요. 계속해서 보시면 43페이지 그래서 10번 문제 취득세 대상, 양도세 대상과 비교해서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대상으로 틀린 거예요. 자, 무건축물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예요. 무건축물 O죠. 자,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왔어야 됩니다. O. 지상권 X 여러분들 소유권 이해 권리들 대상 아닙니다. 광업권 O. 과수원 O죠. 토지. 자, 토지는 농지든 아니든 다 대상이 되고요. 비상장 주식. 여러분,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지금 열거된 거 없잖아요.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고요. 다만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과점주주가 원시 승계 이렇게 취득한 게 아닌데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거지 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업권, 자 광어권, 양식업권 대상이 되죠, 여러분들. 자, 어업권 취득해서 선박수 고기 잡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골프장의 주주 회원권 그랬는데 여러분요 골프 회원권은 대상인데 골프장의 주주 회원권 요거 이런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니까요. 그 골프장의 주주회원권이라는 게 양도소득세에서 우리 보면 양도세에서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이런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 이런 게 대상이 되는데 여기 골프 회원권이지 여기 이제 그 골프장의 주주회원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해설의 표에도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지상권 같은 거 이런 거 취득세 대상 아닌데 양도세 대상은 되고요. 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그 다음에 어업권, 광업권 같은 일체 무채상권은 자, 요거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취득세에서는 어업권, 광업권, 양식업권 같은 거 대상이 됩니다. 여기 양식업권 빠졌는데 양식업권도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이요. 취득세 대상 아니라고 그랬죠. 양도세 대상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여러분 정답입니다. 니은, 미음, 시옷번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11번으로 여러분 넘어가면 또 역시 반복해서 여러분들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의 유형과
납세무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 11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여에 의한 토지 취득 그랬는데 증여에 의한 토지 취득, 자 취득세는 유상, 무상 불문하죠. 증여 같은 무상 취득도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한 사업용 건물의 건축물의 취득 그랬는데 여러분 건축물 대상이고 상속, 유상, 무상 불문하고 과세가 되죠. 취득세는 차량의 제조 및 주문에 의한 선박의 건조, 차, 기, 항, 선은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토지 지목병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 간주하죠. 취득세 부과됩니다. 건축물이 건축법상 대손 등으로 건축물 가액이 증가했다.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 간주합니다. 여러분 원칙적으로 건축물 개수에는 이 간주 취득에는 대손도 포함해요. 근데 다만 아까 취득세 비과세,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에서는 그 비과세에서는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였고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비과세에서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에서는 대수선 제외고 일반적으로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그 가액의 증가, 간주 취득에서는 그 개수에는 대수선 포함입니다. 그래서 미음번도 자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광어권의 출원에 의한 취득권인데 여러분 어업권, 광어권, 양식어권은요 처음에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때는 참고서 알아두세요. 취득세를 면제해요. 제가 그래서 어업권, 양식어권, 광어권을 다른 사람도 샀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승기 취득할 때만 대상이지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제가 적어드리지 않을게 한번 듣고 가세요. 자, 어업권, 광어권, 양식어권은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 면제한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과세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3번이요. 기역, 니은, 그 다음에 자, 리을, 그 다음에 미음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고르시고요. 자, 12번 문제는 비슷한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풀어보시고 45페이지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과점주주 간의 연대 납세무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취득세에서 올해 납세무자는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자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요, 이 13번 문제는 정답 지문보다도 다른 것들도 또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13번 문제는 여러분이 별표시를 합니다. 별표시라고 봅니다. 먼저요, 1번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의 부수에는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 그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 건축물 취득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 우리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 납세무자에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건데 여기를 한번 봅니다. 우리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요, 한번 봅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요. 준공된 토지. 뭐 논밭을 쫙 밀어가지고 택지로 딱 조성해 놨죠. 그럴 때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만약에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합니다. 조성 설치. 자, 그랬을 때는 누가 납세무자냐? 그러면 건축물 건축이란 말 없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그럼 누가 납세무자냐면요. 요거 자, 토지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돼요. 토지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요에서 납세무자를 보면 취득세 납세무자예요. 근데 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만약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여러분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만약에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자, 그랬을 때는 누가 납세무자냐면 건축물 취득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이걸 바꾸면 뒤바꿀 수가 있어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건축물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정원이나
만약에 정원 등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을 때 납세 문자는 토지 소유자들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고 건축물 취득자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건축물 건축이나 말 없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고요. 꼭 여러분들이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봅니다.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경우에 상속인은 취득세 납세금을 지며 상속인 각자가 납세문자입니다. 그래서 대한이 민국이 만세 3명의 상속인이 있었으면 대한이 토지를 상속받고 민국이 주택 상속받고 만세 상가 상속받으면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가 납세문자가 됩니다. 공동 상속으로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 있다는 거 주의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고서 집 한 채 상속받았다. 그러면 공동 상속인들은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 있습니다. 다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이고 3번 신탁법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 위탁자 지위 이전인 경우 위탁자의 지위 이전인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세 납세무를 집니다. 여러분 요건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이요. 위탁자나 수탁자의 취득과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요거는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자 한번 봅니다. 우리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할 때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할 때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이 수탁자의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취득세 과세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근데 위탁자의 지위에 이전이 있을 때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있을 때 이 새로운 위탁자 있죠? 이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취득하냐 잘 보세요. 자, 질문할 때 어떤 수강생분들은 아니 여기는 왜 비과세한다고 여기는 왜 과세하나요? 그런데 자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 달라요, 여러분들.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받은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소유권의 변동이 됐다고 봅니다. 물론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야지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으면 납세무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때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인한 새로운 위탁자는 취득세 납세무가 있다는 거. 이거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맞고요. 4번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과점주주 각자가 납세무를 지므로 연대 납세무가 없다 그랬는데 4번 틀렸습니다. 연대 납세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A라는 비상장법인이 있는데 이 비상장법인에요. 비상장법인에 갑주주, 을주주, 병주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갑주주가 주식 30%, 을주주가 40%, 병주주가 30%입니다. 그러면 과점주 없죠? 과점주는 지분율이 50%를 초과 보유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다 그러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자 주식은 합쳐서 판단합니다. 합치니까 몇 프로예요? 70%. 갑과 을은 과점주주가 되죠. 자, 그럴 때 이 과점주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대 납세무가 있어요. 자, 과점주주는 연대 납세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번 정답입니다. 5번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지자체가 취득세 납세지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지방세는 납세지는 좌우지간 부동산 취득했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등록면허세 등록하는 부동산 소재지고요. 재산세 재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 납세지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3번 별 표시하시고 잘 주의해서 다 지문 5개 다 중요합니다. 46페이지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니까 14번 문제는 부담보증액에 관한 게 나오네요. 그래서 부담보증액을 또 자세히 좀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1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